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가이던스 실적 전망치들은 연초 대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결국은 이제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사실은 현금을 좀 가지고 변동성을 활용해서 이제 분할 매수하려는 그런 준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 PWM 여의도센터 심종태 PB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신한은행 심종태 팀장입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가 같은 은행의 오경석 팀장님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처음으로 했던 질문이 굉장히 사적인 질문이었거든요. 팀장님께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를 들고 가야 팀장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예, PWM 센터는 이제 조금 고자산 고액자산가 예, 중심 위주로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제 10억 이상부터 거래 가능하시고요. 다 똑같군요. 그때는 그래서 네. 10억이어서 시간을 네. 좀 더 달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 지인 찬스를 쓰면 예. 한 5억 정도부터 이제 관리를 해드려서 네. 10억을 만들어드리면 5억도 당장은 뵈기 힘들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네.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러면 사실 그분들한테는 1%, 2%도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전략을 세밀하게 짜 가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지금 PB 팀장님께서 보고 있는 시장 상황 그리고 지금 취해야 할 스탠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객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너무 심했다 보니까 예. 고객님들도 사실 이제 좀 당혹감을 많이 갖고 계신 부분들이 사실이고요. 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주식 시장에서 주가 변동을 얘기할 때 보통 이제 한 3분의 1은 주식의 펀더멘털 때문이다. 네. 그리고 이제 3분의 1은 주식이 속한 섹터 이슈다. 예. 그리고 이제 3분의 1은 시장 전체 음. 이슈 때문에 이제 시장 가격이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근본 조정은 시장 이슈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컸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상반기 시장을 조금 이제 리뷰를 해보면 사실 이제 상반기까지 미국 증시를 주도했던 게 이제 AI 투자 사이클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상반기 때 저희 고객들도 엔비디아나 하이닉스 이제 좀 들고 계신 분들, 네. 하나라도 들고 계신 분들은 나머지 포트 그냥 좀 대충 들고 있었어도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갖고 있는 뭐 종목이 됐든 상품이 됐든 이제 이 두 종목의 비중에 따라서 네. 수익률 성과가 되게 이제 희비가 좀 그렇죠. 갈렸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7월 달에 경제 지표 부진에 대한 우려들이 나왔고 이제 AI 수익성에 대한 또 우려감들도 네. 같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사실은 빅테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가격적인 부담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좀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아마 트리거가 된 건 이제 트럼프 피격 사건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제 투심들이 빠르게 이제 무너지면서 10% 이상 조정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슈들 시장이 조금 조정 기미를 보일 때 나오는 그런 악재들이 사실 시장이 좋을 때는 그렇게 이 정도의 조정을 낼 만큼 그런 악재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악재와 악재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한번 무너지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큰 변동성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나왔던 악재들이 지금 빠르게 다 해소되고 있죠.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인한 어떤 쏠림 현상들, 이제 해리스 후보가 나오면서 지금 지지율이 역전되면서 그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이제 완화되고 있고요.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으로 엔캐리 청산 이슈도 지금 중앙은행이 이제 100기 들고 나오면서 그 이슈들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고요. 또 실업률 상승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도 이제 최근 이번 주에 이제 PPI라든가 CPI라든가 물가 지수들이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통기업들 코스트코라든가 뭐 월마트 같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소매 판매 지표들 양호한 지표를 이제 이끌었는데요. 보면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되게 신중하게 생각했던 무게감 있게 생각했던 악재들이 한꺼번에 싹 덮이면서 이제 호재만 부각되면서 시장 반등이 딱 나오면서 주가 반등이 좀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이 이제 변동성이 끝났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 심리가 한번 무너져 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사소한 좀 악재에도 시장이 조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말부터 미국의 이제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대선 레이스에서 트럼프와 해리스가 또 대선 분위기를 가져가기 위한 되게 가격한 코멘트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 8, 9월, 9월, 10월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지만 미국 재무부가 대선 전까지는 또 유동성을 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과거 미국의 대선을 놓고 봤을 때 대선 3개월 전에 경기를 부러뜨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분위기상으로는 한 9월, 10월은 변동성은 있겠으나 추세적으로는 완만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사실 근데 뭐 죄송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네네. 상황에서 시장이 왜 급락을 했고 다시 회복했고 전반적인 거시 경제는 앞에서 이제 이사님과 한 네. 50분 가까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 팀장님께는 네네. 현장 분위기나 네네. 그런 목소리를 더 듣고 싶거든요. 네네. 일단 첫 번째 제일 궁금한 거 블랙 먼데이 8월 5일 네, 전화 많이 받으셨습니까? 많이 받았죠. 그때 네. 대부분의 불만들이나 그 조치 그리고 전화 통화 내용들은 어떤 주로 내용들이 사실 뭐 많았습니까? 고객들마다 조금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거의 이제 패닉셀링 수준까지 빨리 좀 털어줘라. 예, 더 떨어지기 전에. 마이너스 뭐 한 2, 30 간 상황에서도 네, 나는 올해는 안 좋아질 것 같다. 네. 그냥 지금 손절하고 포지션을 다 줄이고 싶다. 아, 이런 이제 패닉셀링 나온 고객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셨고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추가적으로 더 폭락하고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런 맞습니다. 요청을 하신 예, 예. 걸 텐데 네.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 회복했잖아요. 예. 그 이후의 분위기는 또 어떻던가요, 그러면? 조용해지셨죠, 그냥. 이제 뭐 사실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뭐 비중을 다 줄여드렸으면 사실은 또 이번 주 됐으면 후회하실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지만 뭐 사실은 그렇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몰려 있을 때 사실은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 줄여달라고 해도 팀장님께서는 그냥 계속 유지하신 거예요? 예, 사실은 그때 포지션을 줄인 분들은 없고요. 사실은 이제 트럼프 트리거가 나왔을 때 예. 사실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미국 주식 비중을 한 50% 이상 다 줄여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지켜보는 데는 좀 관망하기에는 조금 부담을 좀 덜어드린 상태였습니다, 고객들이. 사실 그러니까 이게 2주가 지났으니까 아마 들으신 분들은 나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하겠지만 그 8월 5일 그때는 뭔가 조치를 안 취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 분위기였어서 사실 고객들의 요청을 그러니까 털어달라는 요청을 뿌리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유지를 하셨고 예. 그때 어떤 확신으로 그러면 나는 이거 밀고 가야겠다라는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주식 종목이나 어떤 반도체 섹터에서 펀더멘털 자체가 악화되던가 전망 가이던스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 이슈였다 그러면 손절을 고민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뭐 어디가 파산한 것도 아니고 예, 산업 예. 섹터가 무너진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예. 다만 이제 외부적인 그런 이슈들, 네. 엔캐리 이슈,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슈,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가이던스 실적 전망치들은 연초 대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결국은 이제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고객님들한테도 지금은 환매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제 사실은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사실은 생각보다는 반등이 좀 빠르게 나와서 네. 그나마 고객들이 조금 진정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그나마 좀 덜 네, 받으셨군요. 예, 예.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폭락 이전 수준까지 어느 정도 올라왔고 우리 시장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포지션은 어떻게 좀 갖고 계세요? 그리고 배분은 어떻게 하는 편이세요? 지금 이제 뭐 고객별로 이제 안전자산하고 투자자산 비중은 조금 편차가 있지만 예. 전체적으로 그냥 투자 자산 중에 저희는 한 60에서 70%는 이제 미국 비중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네. 한국하고 인도 정도 이머징 시장 비중을 한 3, 40% 가져가고 있었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럼프 이슈가 나왔을 때 미국 비중의 50%를 다 현금화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현금을 좀 가지고 변동성을 활용해서 이제 분할 매수하려는 그런 준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식 채권과 그리고 현물 간의 비중은 어느 정도로? 보통 이제 주식이 한 60에서 70, 예. 채권이 한 30에서 40이 평균적인 수준이시고요. 네. 지금은 이제 그 투자 자산 70%에 한 2, 30%를 현금으로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나머지 20, 30%는 좀 어디에 담을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는 이제 미국장을 다시 담을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이게 대선 좀 시기가 어느 정도 이슈들이 많이 시장에 노출되고
그 변동성을 좀 활용해서 미국의 비중을 조금 다시 담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비중을 담는다는 건 약간 뭐 빅테크나 AI 쪽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이슈로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그쪽을 보고 계신다고 판단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뭐 트럼프냐 해리스냐를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운 예.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특정 섹터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누가 되더라도 지금 이제 미국의 시장 흐름에 편승해서 갈 수 있는 업종 섹터 위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저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IT, 네.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된 요 정도 비중에서 이제 미국의 포트를 다시 재편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지지율이 나올 때마다 이제 약간 그런 섹터별로 흔들림은 있겠으나 네. 누가 되더라도 공통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한번 미국 쪽으로 비중을 늘릴 계획이 있다라고 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하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뭐 상승할 때도 많으셨을 테고 하락할 때도 많았을 테니까 이럴 때마다 각각의 좀 PB로서의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죠. 제일 하소연하고 싶은 내용은 뭐가 있으세요? 사실 이제 제일 힘들 때가 최근과 같은 변동성 장이었죠. 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투자를 시작할 때 고객과 대화를 많이 나누거든요. 왜냐하면 고객의 기본적인 성향을 저희가 알아야 되고 이분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지 이제 대화를 통해서 고객 성향을 파악하지만 네. 실제로 이제 포트를 실행하고 나서 이런 변동성을 맞아보면 고객이 말씀하신 투자 성향이 실제 투자 성향이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손절의 원칙을 정해놔도 실제 그 수익률이 왔을 때 손절하기 어렵고요. 익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수익률 돼서 이제 뭐 나오자고 말씀드리면 시장 조금 더 갈 것 같은데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같이 시장이 어려울 때 저희가 이제 합리적 가격에 고객을 매수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또 고객이 더 조금만 더 할 때 탐욕을 부릴 때 그 탐욕을 이제 끊어내줄 수 있는 게 저희 PB들의 역할이다 보니까 예. 고객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제일 이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이런 폭락장이 있을 때 저희 같은 자산운용사는 이제 PB분들과 소통하기 바쁘고 PB분들은 이제 고객분들과 소통하기 바쁜데 참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아마 스트레스를 더 받으실 텐데 이제 고액자산가를 위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꾸려주시고 자산 배분을 해주시고 관리를 해주니까 그들은 우리랑 좀 다르지 않을까?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들은 저와 좀 다르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좀 기대?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액자산가들의 투자 스탠스나 아니면 기본적인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성향들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자산이 많으면 돈이 많으니까 되게 투자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자산을 또 그분들이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도 성향들이 많이 바뀌긴 하지만 대부분 자수성가나 한 기업을 키워서 엑싯을 하셨거나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투자를 섣불리 결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코인이 유행한다고 해서 뭐 코인에 막 들어가신다던가,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쉽게 이제 결정을 좀 안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결과적으로는 높은 기대 수익률보다는 자산을 지키는 게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측하지 못한 이런 변동성이 나왔을 때도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럼 확실히 그러면 고액자산가일수록 채권 비중이 더 높아지긴 합니까? 맞습니다. 예. 자산이 많을수록 기본적으로는 채권 베이스를 깔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특히 이제 시장을 많이 경험한 고객들일수록 달러라든가 예. 골드에 대한 비중을 거의 한 10에서 20%는 가지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시장 국면이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최근에 또 골드 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죠. 그 이제 직접 수익률 얼마 됐다고 말씀하시고요. 예, 환도 마찬가지죠. 환은 이제 등락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제가 환을 뭐 굳이 놓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적정하게 좀 싼 환율이 됐을 때는 꼭 고객님들이 먼저 환을 사세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처럼 환이 튀었을 때는 또 팔아달라고 말씀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울 때도 수익 나는 자산을 가져가는 그런 좀 인사이트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환 쪽이야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 쳐도 금은 지금 위치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비싼 영역에 와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제가 금을 한 10몇 년 전에도 한 1200불 때부터 금을 팔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금은 단순하게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자산. 예, 그리고 나중에 쓸 수 있는 용도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용도들이 밑받침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포트에서 일정 비중은 가져가셔도 되는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제 뉴스에 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럴 때 고점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담아도 되나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혹시 이게 뭐 자산의 뭐 크고 많음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연령별로도 선호하는 투자 네. 스타일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투자님께서 보시기엔 어떻던가요?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뭐 이제 20대냐 30대냐 고객들이 이제 투자 연령에 따라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제한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100에서 본인 나이를 빼고 일단 예, 투자 자산 비중을 결정하라고. 그 이제 100에서 30대인 분들은 30을 빼면 네. 한 70% 정도를 이제 위험 자산 비중으로 가져가시는 거고요. 한 70대가 되시면 이제 100에서 70을 뺀 한 20, 30% 정도만 위험 자산을 가져가는 결과적으로 이제 소위 TDF 상품이랑 비슷한 맞습니다. 전략인 거네요. TDF가 결국은 그런 그런 거죠. 메커니즘을 네. 적용한 게 이제 TDF가 네네.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조금 그런 나이 기반으로 좀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이냐 보수적이냐에 따라서 비중을 좀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MZ 세대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이제 너무 주식시장이 오를 때 주식을 경험하신 분들이 사실은 조금 이제 무모한 투자를 반복하는 사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저희 고객들도 요즘은 너무 스마트한 정보로 무장해 있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투자 전략을 결정하시고 저희한테 검증하려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네. 그럼 되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저는 이제 팩트나 자료로 근거해서 뭐 리포트를 보내드릴 때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이제 이게 왜 틀렸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때도 있고요. 한 번 더 이제 재검토할 수 있게끔 자문을 드리죠. 그게 저는 PB랑 거래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조금 MZ 세대들도 저는 주식시장을 경험하는 건 너무 좋은데 이제 좀 학습과 실전이 좀 병행돼야 된다. 예, 그래서 학습해서 실제 경험해보고 경험해서 또 틀린 내용들을 다시 학습하면서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가져가면 더 좀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고객 중에 MZ 세대도 좀 있는 편이세요? 고객이 있는 것보다는 제가 관리하는 고객들의 자녀들을 같이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자녀도 관리. 예, 자녀 금수저. 현명하신 네. 분들은 자녀를 데리고 와서 투자 경험을 저한테 시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 2억 주시고 나서 이걸 운용해봐. 예, 이러시면서 실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부모 세대보다 상당히 이제 가감하게 네. 예, 투자하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1, 2억 주면서 투자해봐 너무 쉽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괴리감이 확 드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지인 중에 상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얘기가 그러니까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 MZ 세대들 상담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자기가 너무 똑똑한 줄 알아서 다 자료를 조사해온대. 실제로 자료를 너무 잘 해온대요. 네. 그런데 의사결정을 바꾸질 않는다는. 예. 실제로 뭐 그런 비슷한 경험도 있습니다. 예, 사실은 뭐 정보에 더 이제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보다도 뭐 인터넷 다 보시고 뭐 챗GPT한테 물어보고 나서 진짜 자료 갖고 와서 이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분 판단들이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맞을 때도 있죠. 뭐 시장 상황이야 뭐 알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근데 그게 맞는 게 더 위험하죠. 네. 코로나 때 주식 시작한 사람처럼? 예.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그런 분들이 목표 수익률이 없으세요. 예, 저희 같으면 20, 30%만 돼도 이제 익절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럼 손절 라인은 당연히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100%가 돼도 해지 안 하시고요. 100%대 해지 안 하신 분들은 30, 40%에 못 나오시거든요. 네. 마이너스 보고 나서 이제 후회하시죠. 그렇죠. 네, 그런 경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자문을 좀 받아들이는 분들은 이제 조금 스터디 차원에서 시장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 내지는 이제 척후병만 좀 보내서 소액으로 좀 경험할 수 있게 이제 본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셨다가 이제 소액을 보냈는데 와장창 깨져보면 자기가 너무 과신했다라는 걸 좀 느끼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걸 100% 막는 것보다는 투자라는 게 사실은 경험에서 배우는 게 크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비중을 조금 줄여드려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되게 지혜로운 방법이네요. 네. 그것도. 예.
어쨌거나 근데 투자는 롱런 해야 되고 네. 10번 예상해서 10번 맞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직접 먼저 배우기도 하면서 옆에서 조언을 해주실 텐데 벌써 이렇게 수다를 떨다 보니까 저희가 20분 동안 얘기를 해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설사 여러분들이 10억이 없더라도 투자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모습들을 나 많이 봐서 이건 좀 안타깝더라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가 있다면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투자자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좀 이 자리에 나와서도 시장을 전망하고 네.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부분 이제 여기 댓글에도 보면 전망이 틀렸다, 전망이 맞았다. 네. 이러한 이제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망은 항상 틀리라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전망이란 게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전망에는 내일 발생될 이슈들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한다는 거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망에 대한 뷰들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제 환경에 따라서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바꿔나가는 거지 자꾸 이제 맞추고 틀리려고 시장을 좀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꼭 막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전망을 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망을 했고 그리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전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단순하게 올랐냐 내렸냐로 전망에 맞고 틀림을 논하기보다는 정말 근거 있는 전망으로 시장을 이렇게 봤던 부분들 그래야 틀렸을 때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좀 보실 때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실 때도 근거에 좀 의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좀 투자 습관을 기르면 아마 좋은 투자 전략을 짜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매일 주식시장에 있다 보면 어떤 지표나 뉴스에 매몰돼 버리는 경우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어떤 전망이나 분석이 나왔을 때 어떤 근거에서 이게 나왔었고 그리고 이것이 근거가 있게 맞았는지 잘 들어맞았는지 내 분석이 또 맞았는지도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서 좀 투자를 해보면 좀 더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팁을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시간이 많이 가서 팀장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돈 모아서 같은 여의도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PWM 여의도센터 심종태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